이 책의 원제는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Follow them and people will follow you 이다. 반박할 수 없는 21가지 리더십 법칙. 이 법칙들을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다. 리더십에 관한 주옥 같은 명언들과 사례들이 가득한 이 책은 1998년에 발간되었다. 그 후 독자들과의 10년에 걸친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반영한 개정판이 2007년에 나왔다. 존 맥스웰은 1947년 미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리더십 컨설팅 회사인 인조이와 이퀄을 설립하여 30년 넘게 포춘 500대 기업의 리더들과 각국 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만 1,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아마존닷컴 10주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작가와 예술가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목회자로서 그의 리더십 이론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리더로서의 삶과 행동 전반에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한다. 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것은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성공의 비밀은 바로 일상에 있다는 것이다. 초판 추천의 글은 지그 지글러가 썼다.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 책을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했다. 읽기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또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과서는 틀리는지 맞는지 의심 없이 배우는 책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는 최대의 찬사다. 개정판 추천의 글은 스티븐 코비가 썼다. 그는 맥스웰을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라고 했다. 커뮤니케이터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맥스웰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심오하게 다루지 않고 핵심 지침을 간결하게 제시하는데 그것도 아주 쉽게 풀어주고 있다. 그럼 맥스웰이 말하는 21가지 리더십 법칙을 살펴보자. 1. 한계의 법칙. 리더십 역량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 한계의 법칙이란 한마디로 리더십 역량이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을 결정하는 덮개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의 리더십 역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낮고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높다. 예를 들어 당신의 리더십 역량이 8이라면 당신의 성공 수준은 7을 넘을 수 없고 리더십 역량이 4라면 성공 수준은 3을 넘을 수 없다. 성공 수준은 리더십 역량의 개인의 노력을 곱한 값이다. 개인의 노력이 8이고 리더십 역량이 1인 사람의 성공 수준은 8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같은 8이더라도 리더십 역량을 7로 키운다면 그의 성공 수준은 56이 된다. 개인적 노력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리더십 역량을 높임으로써 성공 수준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2. 영향력의 법칙.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리더십에 있어 지위는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지명되거나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94년 사치앤사치에 투자하고 있던 기관 투자가들이 이사회를 움직여 사장 모리스 사치를 내쫓았다. 그 후 결과는 어땠을까? 임원 여러 명이 그를 따라 회사를 나갔고 여러 고객사가 거래를 중단했다. 사치 사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그의 퇴진이 뉴스에 알려지자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법칙이다. 사치 사장의 지위와 직급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리더였다.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그냥 산책일 뿐이다. 리더십은 영향력 그 자체이다. 3. 과정의 법칙.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리더십은 주식 투자와 대단히 유사하다.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면 실패한다. 리더십 개발은 데이트레이더의 단기 매매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업무 우선순위, 열정, 능력, 인간관계, 태도, 자기 규율, 비전, 영향력 등이 들어있는 일정표 속에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리더십 개발에 투자해 실력을 쌓아가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대박은 아니지만 복리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일의 리더가 되려면 오늘 배워야 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말했듯 성공의 비밀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이미 링에 오르기 전 연습 과정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없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로 가득한 시간. 과정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리더십 개발은 평생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4. 항해의 법칙. 항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배를 조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로를 결정하려면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멀리 보며 더 빨리 보는 사람이다. 항해 리더는 낙관과 현실, 직관과 기획, 믿음과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항해사인 리더는 여행의 과정을 미리 본다.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방향에 의해 조절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5. 덧셈의 법칙. 리더는 봉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더한다.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인물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구성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덧셈의 리더이다.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서 킹 목사, 테레사 수녀, 투투 대주교 등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인 리더였다.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항상 같다. 그것은 가치를 더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생에 가치를 더하면 그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6. 신뢰의 법칙. 리더십의 근본 토대는 신뢰이다. 신뢰를 잃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신뢰가 영향력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신뢰를 쌓으려면 리더는 능력, 관계, 그리고 성품을 보여줘야 한다. 능력과 관련하여 가끔 저지르는 실수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해준다.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이해해줄 것이다. 그러나 성품에 결함이 있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성품이 신뢰를 낳고 신뢰는 리더십을 낳는다. 7. 존경의 법칙.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따른다. 구성원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더가 존경을 받는 방법은 다음 6가지다. 타고난 리더십 역량, 구성원에 대한 존중, 용기, 성공의 경험, 충성심, 구성원의 가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의 리더십을 진단하려면 현재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지 살펴보면 된다. 자신의 리더십 수준이 7이라면 비전을 아무리 매력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짜더라도 리더십 수준이 8, 9, 10인 구성원을 따라오게 할 수 없다. 인류 리더는 자신의 곁을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들로 채운다. 2류 리더는 3류로 채운다.
삼류 리더는 오류로 채운다. 8. 직관의 법칙.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직관으로 바라본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특히 직관이 강하다. 이 직관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리더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된 기술이다. 두 가지가 결합한 것이 바로 정보의 바탕을 둔 직관이다. 리더십 직관이란 다음 5가지를 읽는 능력이다. 첫째,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 둘째, 리더는 트렌드를 읽는다. 큰 시야를 바탕으로 조직의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몇 걸음 앞서야 한다. 셋째, 리더는 자원을 읽는다. 성공하는 리더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과 자원을 조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리더는 사람들을 읽는다. 리더는 사람들의 바람, 두려움, 걱정, 호기심, 의심, 망설임 혹은 기대를 곧바로 느낄 수 있다. 다섯째,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읽는다. 리더는 자신의 강점, 맹점, 기술,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도 알아야 한다. 세상을 바꾼 아이팟의 탄생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리더십을 발휘한 스티브 잡스의 직관 덕분이었다. 9. 끌어당김의 법칙.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을 끌어당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좋은 리더라면 더 유능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좋은 리더 곁에 유능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10. 관계의 법칙.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움직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진짜 움직일 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직 시 위대한 연결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상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덕분이었다. 리더는 따를 것을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감동하게 한다. 관계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하는 리더들은 항상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언이 있다. 자신을 리드하려면 머리를 써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려면 가슴을 써라.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라. 11. 이너서클의 법칙. 리더의 잠재력은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도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리더의 잠재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리더의 이너서클이다. 아주 유능한 리더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들이 모두 강력한 이너서클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리더로서 잠재력을 최대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리더들로 주위를 채우는 것이다. 강력한 이너서클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잠재력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2. 권한 위임의 법칙. 자존감이 있는 리더만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하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어라.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 리더가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언에 공감한다. 가장 훌륭한 경영자는 뛰어난 감각으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경영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다. 13. 모범의 법칙.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부하를 기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대로 행동한다.
리더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면 구성원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어쩌면 리더의 말은 의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리더의 행동은 언제나 믿는다. 뛰어난 리더들은 언제나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그들은 높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현실적이다. 리더는 비전을 명확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와 더불어 리더가 먼저 비전과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표에 활력이 생긴다. 14. 수용의 법칙. 구성원들은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받아들인다. 리더는 꿈을 찾고 난 후에 사람들을 찾는다.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찾고 그 다음에 꿈을 찾는다.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의를 전파하는 올바른 리더를 따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리더로서의 성공 여부는 구성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법칙이다. 15. 승리의 법칙. 리더는 무조건 조직을 승리로 이끈다. 성공한 리더는 실패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에게는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의 일은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리더가 바로 승리의 법칙을 실천했던 윈스턴 처칠이다. 총리가 된 후 첫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16. 모멘텀의 법칙. 모멘텀은 리더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왜 모멘텀이 리더에게 최고의 친구일까? 그것은 모멘텀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구를 예로 들면 팀이 호조를 보일 때는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슛은 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모멘텀을 타게 되면 상대팀 감독은 타임아웃을 요청한다. 이것이 모멘텀이다. 모멘텀은 확대경과 같아서 사물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 리더의 모습을 실제보다 미화시키고 구성원들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해준다. 조직의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되어준다. 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리더이다. 리더가 가진 비전, 열정, 의욕, 그리고 에너지가 바로 모멘텀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내면이 불타오르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없다. 17. 우선순위의 법칙. 열심히 하는 것이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리더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20%의 일에 집중하면 80%에 해당하는 성과를 얻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구성원들의 노력을 집중시켜야만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18. 희생의 법칙.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오해가 있다.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지위, 특권, 권력이 리더십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더 나아가 리더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이 따른다. 19. 타이밍의 법칙.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기를 알아야 한다.
뛰어난 리더는 리더십을 행사할 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못지않게 타이밍의 중요성을 안다. 타이밍은 종종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조직, 부서 혹은 팀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타이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타이밍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는 리더는 없다. 올바른 리더와 올바른 타이밍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20. 곱셈의 법칙.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이끌어야 한다. 작은 성장을 하려면 추종자를 리드하라. 그러나 정말 큰 성장을 하려면 리더들을 리드하라.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는 덧셈으로 성장하지만 리더를 이끄는 리더는 곱셈으로 성장한다. 자신을 개발하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팀을 개발하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리더를 개발하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21. 유산의 법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의 가치는 승계로 측정된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아니라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로 측정된다. 리더로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만든 건물, 우리가 만든 조직, 우리가 일할 때의 성과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육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라진 뒤에 그것을 얼마나 잘해내는지에 의해서 측정된다. 결국에 가서 우리는 유산의 법칙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계자를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일은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넘기는 것과 비슷하다. 릴레이 경기에서는 아무리 잘 달려도 다른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지 않으면 경기에서 지고 만다.